안녕하세요. 턱셋 구글 코리아의 코로나 이후 첫 이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첫 이벤트는 프라이드 앳 구글과 함께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했는데요. 부산 국제 단편 영화제 연기상을 수상하시고 또 최근에는 LA 아웃페스트 LGBTQ 플러스 필름 페스티벌 퍼포먼스 액터로도 선정되신 와킹 보컬 심사위원이자 하우스 오브 시즈의 파운딩 마더, 스트릿 댄서, 안무가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계신 최혜준님을 소개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함께 맞아주세요. 왜 이렇게 안 들리지? 조금만 더 크게 안 되나요? 그렇죠. 너무 깜찍하시네. 제가 초반에 너무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 혜준님의 자기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혜준님께서 이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런 단어들 혹시 같이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댄서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배우의 일을 조금 더 경험을 하고 있고, 저 자체로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논바이너리인 사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논바이너리라는 그 설명을 이제 한 번에 이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저희 한국에서 더더욱이 혹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설명을 주로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보통 이제 저를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 저한테 약간 정말 질문의 개념으로 물어보실 때 혹시 근데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랬을 때 그 두 개의 단어로 저를 표현하기가 제가 조금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어떠한 경험을 겪고 나서 논바이너리라는 단어를 알게 돼서 이제 저를 설명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는데 논바이너리는 말 그대로 어떠한 규정이나 뭔가 꼭 이렇게 남성, 여성으로 정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 단어가 논바이너리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짚어주셨는데 혹시 자기 자신을 이제 논바이너리로 정체화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그 계기가 2019년 이제 뉴욕을 가게 되면서 겪게 된 경험인데요. 원래 그 전에는 제가 한국에서 지내게 되면서 저 자신 스스로한테 되게 의문점이 되게 많았었어요. 뭔가 이런 사회에서 원하는 것들과 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이런 고민을 저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일반 개인 남성인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이런 수술을 통해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돼야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저는 사실 그 두 개의 갈래에서만 봤을 때도 꼭 충족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꼭 이렇게 돼야만 해. 난 이게 아니면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꼭 이렇게 만족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 자신 스스로도 약간 고민과 방황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2019년 뉴욕에 가게 되면서
트랜스젠더인 언니를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혜준 너 트랜스젠더야? 이래가지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제가 트랜스젠더일까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 논바이너리네 아니면 뭐 플루이드 이렇게도 불러서 그게 뭐예요? 라고 하니까 저한테 설명을 해준 거죠. 약간 이렇게 다양하게 성을 꼭 정리하거나 이분법 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논바이너리라고 정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개념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특별한 계기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한 거네요. 근데 확실히 그런 뉴욕에서의 자연스러운 그런 뭔가 나다움이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 뉴욕에서 지냈던 동안에 약간 깨달으신 점이나 아니면 약간 한국에 이런 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게 있었는지 궁금해요. 사실 이제 뉴욕은 거의 5주 정도 지냈었는데 이제 제가 워낙 뉴욕을 가고 싶어하는 드림시티이기도 했었고 이제 제가 추고 있는 뭐 와킹이라던가 보깅이라는 춤에 대해서 공부와 좀 대회 참가 이런 거를 조금 거의 일적인 목적으로 가게 된 건데 돌이켜보니까 일적인 거에 대한 성취보다는 저 개인 스스로 알아가는 성취가 훨씬 더 많았던 경험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그 뉴욕에서 생활하면서 뭐 성중립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제가 일단 불편함이 너무 없는 거예요. 꼭 뭔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막상 겪고 나니까 저는 일단 좀 편한 거죠. 그런 사소한 경험들이라던가 그쪽에 친구들한테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춤 연습을 같이 하게 될 만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마침 또 장소가 이런 센터에서 이루어졌어요. 할렘에 있는 센터를 가게 됐는데 그 센터에서 이제 저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했었거든요. 이런 만약에 데뷔 상황을 위해서. 근데 거기서 제가 적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뭐 일단 단순하게 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르는 부분에서도 남자 여자뿐만이 아니라 뭐 트랜스젠더, 뭐 젠더 논바이너리, 플루이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항목이 너무 많았었고 일단 영어권이다 보니까 이제 명칭도 어떻게 하고 싶은지 너를 히로 불렀으면 좋겠는지 쉬로 불렀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그냥 데이로 해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항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저를 되게 스스로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이지? 내가 나를 어떻게 불러주고 대해주길 원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하게 되고 그런 고민을 자꾸 던지는 곳이 있다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자꾸 찾아갈 수 있는 과정이 결국 됐었던 거죠. 사실 저도 뉴욕에서 좀 오래 살았었는데 그런 점이 확실히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너 자신에 솔직해져, 너 자신을 뭐로 정체화해? 라는 질문 자체를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뉴욕에서의 그 즐거운 삶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다라고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돌아올 때 되게 생각이 많았었어요. 진짜 나를 되게 진정한 나를 찾고 돌아가는 기분인데 과연 여기서 내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진 않을까? 다시 내가 이거를 뭔가 약간 제가 수긍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뭔가 어떠한 그 규율에 대해서 제가 꼭 받아줘야 될 것 같고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런 고민들이 조금씩 들긴 했지만 뭔가 저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직업이고 사람들을 가르친 직업이 되다 보니까 딱 지구 반대편인데 그쪽 나라에서는 그게 되고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어려운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그러면 나는 나로서 조금 더 당당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조금씩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당장 세상을 바꾸겠건 아니지만 분명 나로서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는 건네주시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죠. 춤을 추고 그리고 춤을 추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댄서가 돼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신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사실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댄서가 되지라고 결정은 한 적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제 삶에서 춤을 추는 게 되게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늘 했었고 주변 사람들도 혜준이는 그냥 원래 춤추는 사람 이렇게 늘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춤을 딱 시작해야겠다 이런 시기는 사실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당연하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런 계기는 없지만 한 16살 때쯤부터 이제 부모님이 너무 집에서만 춤을 추니까 제발 나가라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저를 밀어내시면서 이제 학원에서 춤을 정식적으로 처음 배우게 된 거죠. 댄스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드는 생각이 약간 요새 뭐 케이팝이다 아이돌이다 해서 약간 그런 학원 생각하면 아이돌 학원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혜주님은 이제 왁킹과 보깅에 지금 메인 장르로 선택하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혹시 이렇게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이것도 되게 엄청 저한테는 우연적인 일들의 연속이었는데 이제 그냥 가게 돼서 다양하게 춤을 배우긴 했었어요.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팝 댄스도 배우고 뭐 재즈도 배우고 이런저런 춤들을 많이 배웠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선생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한테 알려준 게 이제 왁킹 댄스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왁킹이다라는 장르도 모르고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시니까 제가 배웠던 건데 이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 춤이 왁킹 댄스였고 난 이거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럼 사실 그 혜주님이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춰왔으니까 그 춤이 갖는 의미가 정말 남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혜주님은 춤을 혹시 뭐 이것도 식상한 질문일 수 있지만 춤은 나에게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거. 춤이 약간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저 자신 스스로가 갖고 있는 감정에 대한 해소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스스로가 생각하는 생각들, 감정들을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춤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참 좋은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긴 하거든요. 되게 감사하다. 뭔가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지금의 제가 댄서란 직업을 가지게 됐을 때 갖는 의미고, 제가 10대 시절에는 춤이 그냥 원래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었는데, 이제 제가 뭔가 학교에서 이런 학교 폭력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겪게 되면서 이제 약간 이 춤으로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줄 거야. 나는 그렇게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내가 더 그것보다 멋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 춤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작하는 과정이 조금 도끼가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해내고 더 잘하고 싶어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춤조차도 이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왁킹이랑 보깅이라는 장르 저도 되게 흥미 있고 되게 관심이 있는데 혹시 저희를 조금 교육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관심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제가 왁킹이랑 보깅이라는 두 장르로 춤을 지금 메인을 삼고 있는데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짤막한 쇼는 이제 왁킹이란 댄스였어요. 왁킹은 70년대쯤부터 LA 그쪽 게이클럽에서 이제 만들어지긴 댄스인데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좀 표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디스코 음악이 했던 댄스였기 때문에 이런 신나는 음악에 되게 환희를 갖는 이런 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영화적인 느낌도 좀 있어요. 영화의 캐릭터들처럼 이 노래를 표현하고 내가 그 영화의 캐릭터가 되면서 조금 다른 사람이 돼보는 음악을 표현한 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보깅도 LGBT 댄스인데 이제 그 뉴욕 할렘 쪽에서 이제 히스패닉계 사람들이라든가 흑인계 사람들 특히나 이제 그 인종 중에서도 게이나 트랜스젠더 워먼들이 이제 모여지게 되면서 이제 볼륨이라는 큰 공간이 있었어요. 그 공간 안에서는 춤 잘 춘 사람은 보깅을 하고 너 얼굴 예뻐? 그러면 페이스를 하고 너 되게 잘 걸어? 그럼 런웨이를 하고 나 되게 몸매 좋아? 그럼 난 바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각자 잘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간 차별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다른 표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보깅으로 좀 발전이 됐던 거죠. 역시 히스토리가 중요한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두 번째 키워드였던 맞습니다. 배우로 이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사실 제가 최효준님을 처음 만나고 그 계기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정말 이렇게 자연스러운 전환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스토리가 정말 저는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혹시 배우의 길을 걷게 된 계기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는 사실 크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워낙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영감을 받는 부분이 많았어서 그냥 그 정도로만 저한테는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군 복무를 하게 되면서 저희 장교님이셨던 분이 있어요. 이제 저희 장교님이 영화 감독을 하고 계셨었는데 이제 부대에서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되면서 저는 이런 퍼포머 일을 하고 있고 감독님은 감독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대 안에서 되게 공연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런 군부대 공연들을 좀 합이 좀 맞으니까 나가서 영화를 한번 찍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전 너무 좋아요 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정말로 영화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연기는 왜냐면 또 다른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다른 전문 분야에 대한 리스펙이 워낙 강해서 내가 감히 이걸 하는 게 되게 그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뢰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걱정이 많았는데 제가 처음 데뷔하게 된 영화가 이제 단편 독립영화 신에 따른 춤을 춘다는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가 이제 트랜스젠더 여성이 군대를 가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이제 영화로 담은 건데 저는 일단 군대를 갔다 오기도 했고 이제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이 내용을 누군가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만약 내가 해야 된다면은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도전 마음이 이제 이렇게까지 된 거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군대에서 또 제가 감명받았던 일화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때 대회가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원래 안 되는 그 분위기를 무릅쓰고 이렇게 헤쳐나가셨던 경험도 정말 감명을 깊게 받았는데 혹시 네.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한국에서 와커스 나잇이라고 이 와킹을 하는 친구들은 모두가 가서 잘 하고 싶은 되게 큰 규모의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와킹 행사인데요. 이제 저도 그 행사를 너무 참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또 마침 스페셜하게 해외에서 유명한 심사위원을 초빙을 하기도 했고 배우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이 군대 안에서의 답답함을 뭔가 또 해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해서 이 대회를 꼭 나가야만 하겠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마침 그때 군대 안에서도 훈련 이 기간이랑 잡혀 있어서 나가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계속 중대장님, 대장님한테 계속 보고를 드리고 아예 그 작성을 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걸 다 적어서 보고를 드리고 간절한 저의 요구 끝에 결국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무사히 대회를 나갔었어요. 근데 또 나가서 잘 됐어요 또. 왜냐면 그때 좀 저 안에 스스로 되게 좀 드라마가 많았었거든요. 뭔가 이 군대에서의 스트레스도 많고 그때 마침 또 만나던 분이 계셨어가지고 약간 또 그런 러브가 되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플 때라서 러브가 제일 힘든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결국에 춤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 인물이 계속 춤에 좀 많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2등 해가지고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안 되는 게 제일 많을 수 있는 군대에서 그 이 대회를 내가 꼭 나가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겨내신 혜주님의 스토리를 듣고 저는 정말 나도 구글에서 이겨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의 경험도 어떻게 보면 혜주님을 이제 만드는 경험 중 하나였을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장편인 공작새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어요. 공작새라는 작품도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이제 감독님이 신에 따른 춤을 춘다라는 영화가 좀 잘 됐어요. 이런 각지 나라에서 수상도 하고 한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제 연기상을 타기도 했었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영화가 잘 돼서 또 같이 근데 영화가 사실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이 워낙 좋았고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영화도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스태프분들하고의 추억이 너무 좋으니까 감독님이 이제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술 한잔 하실 때 얘기하셨대요. 우리 장편도 같이 찍자. 이 스텝 라인으로 한 번 더 재밌는 걸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스텝진이 최대한 많이 오게 되면서 공작새를 이제 감독님이 쓰시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 그 주인공 역할이 뭔가 노래를 한다거나
연기를 한다거나 좀 본인이 원하는 잘하는 거를 조금 하나 잡고 싶으셨는데 이제 제가 생각이 나셔서 그럼 이 주인공은 춤을 추는 사람의 역할로 만들어서 혜준이를 한 번 더 캐스팅 해보자 라고 하셔가지고 하게 됐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 혜준님 본인의 그런 스토리가 담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각본이나 아니면 뭐 스토리를 만들고 이제 그 인물 자체의 설정에 혹시 많이 기여를 하시게 되셨나요? 일단은 그 공작새에 나오는 인물도 트랜스젠더 여성이기 때문에 제가 완전 100%를 이해한다고 할 수는 사실 저도 없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트랜스젠더의 지금 길을 걷고 있진 않아서 그래서 최대한 주변에 트랜스젠더 여성인 친구들한테 많이 자문을 저도 구하고 그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 이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왔었던 경험 이런 것들 이제 감독님한테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인물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 좀 많은 걸 공유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 영화가 좀 볼재미를 원하셨거든요. 감독님이 여러 가지로 어떨 때는 제가 메이크업을 하거나 제 옷을 입는 경우도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작새라는 그 작품이 뭔가 그 인물 자체가 좀 치유하는 과정이라고 일전에 설명을 주셨잖아요. 혹시 이 영화를 찍는 과정이 혜준님의 삶에도 혹시 영향을 끼쳤을지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이 공작새에 나오는 신명 역할은 이제 본인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의 연속이에요. 이제 원래는 가장 친했던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이제 뭐 고모, 고모부, 자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치유해 나가는 과정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보면 신명이라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되게 대차게 나갈 것 같지만 그냥 그 존재로만 그렇게 있을 뿐 사람들과 오히려 더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저도 역할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그리고 이 영화의 주된 토픽 그 주제가 그 굿을 치는 내용이거든요. 굿을 친다라는 게 그 농악을 한다는 의미인데 무속인 분들이 하시는 굿을 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연주라는 걸 굿을 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데 이제 그 굿을 치는 과정이 제가 이제 속옷춤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 뭐 장구하고 북치고 꽹과리 치고 하는데 그 굿을 치면서 제가 엄청 저도 모르게 되게 치유가 많이 좀 됐었어요. 그 왠지 모르는 일단 사람들과 함께 합주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공감이 되는 게 되게 많았었고 그 속옷춤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저희 스태프랑 배우님들 다 같이 전라도에 위치한 고창에 그 전수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전수를 직접 가서 일주일 동안 숙박하면서 전수도 배우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전수관에서 지내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배우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제가 여기에 몰두할 수 있는 걸 다 몰두했었던 것 뿐인데 그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꾸 저한테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혜준 너 뭔가 변했다. 되게 이 느껴진 아우라도 달라지고 되게 차분해졌지만 뭔가 묵직해지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느껴진 게 없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 치유가 됐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죠. 정말 혜준님 그 풍기는 아우라가 여유로움과 뭔가 그 자신감, 뭔가 나 자신으로서의 그런 자신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이제 댄서도 배우도 아닌 혜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혜준님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약간 이런 포부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게 참 제 인생에 늘 큰 고민이긴 해요.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걸 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진짜 어릴 때부터 저 스스로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꾸 저라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정도가 되니까 나이가 되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야라고 규정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초점이 더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저라는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저로 살 수 있게
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싶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그냥 나는 나의 위치에서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춤을 추는 것도 그렇고 약간 제 행동의 원동력이 누군가 저를 봤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사람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하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분을 저는 좀 느끼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춤도 열심히 추고 싶은 거고 뭔가 영화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고 싶은 거고 있는 그들의 삶으로도 그냥 그 자체로 있으면은 분명 누군가는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좀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공작새 장편 영화를 찍을 때도 단편 영화 찍을 때보다 훨씬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왜냐면 혼자 주인공이고 근데 계속 느꼈던 생각이 저는 왜냐면 이런 역할을 누군가가 맡아줘서 이런 영화가 좀 세상에 자꾸 나와서 조금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히어로를 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럼 내가 그 역할이 돼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 다 자체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 용기를 얻겠지. 이 생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은. 박수 한번. 내가 찾는 히어로가 없다면 내가 그 히어로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 히어로를 이제 양성 발굴하겠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글 코리아에서도 이제 그런 히어로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며 조금 가벼운 주제로 넘어와서 혹시 댄서도 아니고 배우도 아닐 때 그냥 나로서의 해주는 뭘 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지 약간 가벼운 주제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저는 정말 누워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정말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가구를 엄청 오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되게 좋은 침대를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편해요. 그 침대에만 누워있으면 모든 세상 평화가 다 찾아오는 것 같고 저는 정말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많은 걸 엄청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다시 자고 영화 보고 이게 저의 삶의 낙이거든요. 정말 사실 뭔가 별거 하는 게 없어가지고 저의 최대 낙은 취침입니다. 취미예요. 네, 자는 거. 우리 모두 그렇지 않나요? 네. 집 밖은 이불 밖은 위험하잖아요. 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위험하죠. 그러면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나 봐요. 네, 맞아요. 저랑 이제 일전에 말씀 나누실 때 또 좋아하는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집에서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원래 연습도 연습실에서 잘 안 하고 집에서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지 좀 잘 나오더라고요, 저도. 약간 제가 그 편안한 분위기에서 오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춤 연습도 많이 하고 친구들 초대해서 맛있는 거 많이 이렇게 먹여주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진짜. 저희도. 네, 그래서 얼마든지 와서 이렇게 막 맛있는 거 먹이는 거 너무 좋아하고 집에서 그냥 음악 듣고 영화 보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고민이 생겼어요. 이제 집에 계속 있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정말로 입양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좀 나가게 되지 않나요? 맞아요. 네, 산책 하루에 2번씩 강제로 나가고요. 그러니까요. 공도 계속 이렇게 던지고 많은 운동을 함께 좀 하고 부지런하게 될 것 같아서 좀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부지런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조금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재택근무의 중요성을 혜주님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벼운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가볍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뭐 댄서로서의 삶도 있고 이렇게 저희 이제 구글 코리아 오셔서 이제 얘기하고 아니면 뭐 인터뷰에 응하고 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대외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 혹시 약간 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아니면 약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거 하나만큼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안 가볍게 되어버렸네요. 아닙니다. 제가 최대한 제가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재밌게 못해가지고 좀 즐겁게 하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아니, 재밌어요. 약간 너무. 주제가 저가 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물만한 것좀 자꾸 하게 돼가지고 아니 저희는 혜주님 이야기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좋네요. 그 약간 대회 같은 거 나갈 때는 어릴 때는 그냥 내가 스타야. 나 1등 할 거야.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이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대회 제가 사실 성적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있었던 편이긴 하거든요. 20살 때부터 바로 이제 그 필드 나왔어가지고 되게 자기 자랑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워낙 사실 진짜 이게 되게 별개 얘기인데 진짜 고민인 게 한국 사람들이 뭘 하든 다 잘해요. 그게 항상 있어가지고 맞아요. 진짜 춤도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 춰요. 정말로. 맞아요. 너무나도 잘 추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경쟁자들도 많아가지고 진짜 어릴 때부터 뭔가 나는 보여줄 거야. 난 스타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성적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제 발목을 잡는 거 되게 많았어요. 더 보여줘야 돼. 내가 더 그만큼 했던 걸 해줘야 돼. 이런 것들도 많아서 슬럼프도 되게 많았었고 그래서 그런 오히려 고통이 또 있다 보니까 이제 한 20대 중반쯤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내가 하는 움직임으로 사람들이 뭔가 느꼈으면 좋겠다. 뭔가 전 세계를 도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대신 내가 이 무대에서의 만큼은 이 사람한테 좋은 추억이나 경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도 뭔가 이 댄서로서의 가치가 살아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게 되면서 조금 포커스가 그쪽으로 움직이게 됐고 요즘엔 이제 그 팬데믹 상황 이후로 다시 무대가 많아지면서 사람들 앞에 춤을 추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일단 그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뭔가 사람들한테 저를 계속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뽐낼 수 있으니까 그냥 그것 자체가 기분이 좋고 계속 그냥 그 순간에 집중하려고 요즘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냥 대회를 나가더라도 물론 1등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내가 이 순간순간마다 집중하는 거 그게 지금 가장 제 주요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순간 집중하고 계시죠, 모두들? 그러면 혜주님이 말해주신 거에 따라서 약간 다시 더 무거운 주제로 가보자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약간 뉴욕에서의 경험도 있으시고 약간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약간 혜주님이 난 이런 거를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으시면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엄청 무겁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되게 캐주얼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라는 인생을 봤을 때는 저는 사실 그렇게 뚜렷한 목표가 없이 달려온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돼야지 할 거야가 많이 없었고 그냥 그 순간순간에 집중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전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전 제가 이렇게 이 나이 돼서 구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과 하게 될 줄도 몰랐고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냥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순간 딱 돼야지라기보다는 그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제가 원하는 사회를 바라봤을 때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움직이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큰 것 같아요. 그냥 당장 뭔가 우리가 물론 싸워야 되고 뭔가 합의해야 될 게 많고 이런 게 많지만 조금 더 우리가 여유롭게 멀리 내다보면은 오히려 한숨 더 돌렸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강하게 몰두하기보다는 그냥 차근차근 했으면 좋겠어요. 차근차근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저런 사람도 나오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한 번씩 그냥 고민을 해보게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그런 거 생기지 않나요? 그냥 그 딱 처음에 어떤 얘기 들었을 때 그냥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그런가 하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샤워할 때 아니면 갑자기 양말 신다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꾸준히 잘 얘기하는 거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하죠. 저는 자연스럽게 모두의 삶에 침투하는 것. 그렇죠. 스며드는 거. 스며드는 네. 것. 알게 모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 사실 최근에 저희
그 프라이드 먼스였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사실 거의 처음으로 이제 시청에서 개최되지 못하고 이제 을지로 일대였나요? 그에서 개최가 됐었는데 약간 저는 미국에서 좀 오래 살았었는데 한국 올 때마다 너무 신기했던 게 그 시청 광장 안에는 이제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하고 그 밖에는 둘러싼 혐오 세력들의 북소리 몇 년 전에 전 처음 왔다가 처음 보고 막 와 너무 신기하다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혜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존중을 받으려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같이 이겨낼 수 있을지 혹은 약간 혜주님께서 만약에 용기를 주고 북돋아주고 싶은 약간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맞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뉴욕에 갔을 때 프라이드 먼스였어가지고 그래서 엄청 되게 크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엄청 저한테는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아직 경험을 못 해봤었는데 오히려 뉴욕이 저의 첫 경험이 돼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런 구글맵 키면은 이렇게 레인보우가 막 되게 반짝거려서 이거 뭐야 하면 이제 거기 가면 그 행사 열리고 있는 거예요. 막 나를 보러 와 이런 것처럼 구글맵에서. 그래서 가면은 막 그냥 모두가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냥 그거를 약간 핑계 삼아서 모두가 다 놀고 싶은 느낌? 그냥 프라이드 뭐 한대? 뭐 프라이드 먼스 한대? 그러면 그럼 잔치네? 이러고 그냥 바로 다 같이 술 먹고 그냥 놀고 이런 정말 맞아. 네, 그냥 축제 분위기. 그냥 뭔가 그 우리가 프라이드 이런 거보다는 더 잔치의 개념이 더 클 정도로 그만큼 너무 즐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뭔가 한국도 정말 이렇게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한국은 아직 뭔가 얘기할 게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까지는 될 수 없는 게 당연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에 와서 꼭 참석을 하고 싶어 했었지만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도 각양각색으로 다양한 곳에서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본인이 원하는 걸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보다는 저는 이런 걸 원하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아파요. 이렇게 진솔한 얘기를 해주시면은 또 들어주시는 분들도 얘기를 한번 들어주려고 귀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은 본인의 목으로 하면은 그래도 일단 대화는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양쪽이 다. 지금 몇 질문들이 이제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그냥 혜주님 자체로서의 미래, 그냥 성소수자를 떠나서 그냥 나는 뭘 하고 싶어, 약간 뭐가 됐으면 좋겠어 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요즘에는 결혼이 하고 싶어요. 이제 정말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에너지 소비가 점점 안 차요. 이게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데 이게 좀 그 쿨타임이 오래 걸린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진짜 마음 맞는 분과 그냥 이렇게 좀 진득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 근래 더. 그래서 반려동물도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반려인간인가요?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은데,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조금 더 계속 꾸준히 하고 싶고요. 제가 하는 춤 같은 것도 더 밀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요? 더 깊이 있는 춤을 하고 싶고, 그 춤을 통해서 다양한 세계의 다양한 댄서들을 또 만나보고 싶고, 그런 경험을 쌓고 싶고, 또 배우로서는 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싶어요. 뭔가 되게 강력한 역할도 하고 싶고 뭔가 판타지적인 역할도 하고 싶지만 어떨 때는 그냥 뭐 편의점 직원이라던가 그냥 카페에 있는 사람 아니면 뭐 그냥 노숙자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저 같은 사람들도 뭔가 그런 역할에 다 할 수 있다는 걸 좀 저는 보여주고 싶거든요. 정말 일상적인 그런 역할도 많이 제가 맡게 된다면 사람들은 또 다른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약간 배우로서는 좀 그런 역할을 많이 탐내고 있고 정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람 물론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역할을 좀 많이 맡아보고 싶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만나보고 싶고요. 그런 직업을 가지고 통해서.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삶으로는 결혼을 하고 싶은 것도 결국에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쨌든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조금 더 편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훨씬 더 좋겠죠.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약간 현실이 없을 것 같잖아요. 뭔가 되게 AI 같고 가상 캐릭터 같고 몸도 막 이렇게 네, 움직이고. 뭔가 그러고 뭔가 생긴 거나 이런 옷차림도 뭔가 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낯설음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 세상 어디에나 저 같은 사람들은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 사회가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플로어에 이제 Q&A를 열까 싶은데요. 저는 예술을 모르지만 춤이랑 연기는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른 두 분야일 거란 생각이 들어서 모두 스위치를 하시는지 혹은 뭐 그 안에서 연결하는 부분들을 또 같이 살리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만약 모두 스위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재능과 역할들을 소화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다고 해주셔서. 일단은 조금 저는 오히려 더 분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춤은 온전히 저로서 조금 되는 편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 안에서 제가 컨셉을 잡고 표현해야 될 게 정해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그 주체하는 대상 제가 그냥 저로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약간 연기는 그 사람의 인물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조금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향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연기를 할 때도 그 에너지가 나올 때가 있기는 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뭔가 연기는 그 에너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감정선이라든가 그 상황에 맞춰서 이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저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되게 다른 부분이었고, 또 오히려 제가 그거를 더 분리하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맡아왔던 역할은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랑 조금 이 교집합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건 약간 나 같은 부분도 있다, 이거 약간 내가 겪었던 거랑 비슷하다, 이런 부분이 영화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걸 좀 분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나중에 다른 씬에서는 근데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근데 왜 자꾸 나랑 비슷하게 영화를 하라고 하시지? 이런 질문을 들으니까 혼동이 오는 거예요. 약간 그 인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동일시가 돼버려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더 분리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직장에서 사는데도 자기에 대한 의심이나 고민들이 들 때 되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몇 살이 돼도 계속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민들이나 불안감이 들면 어떻게 마음을 좀 다잡으시는지. 저도 그래서 그런 고민을 저도 되게 많이 경험하고 사는데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 고민은 끝도 없이 저는 제가 봤을 때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게 답이 나오는 순간은 아마 제가 죽어도 없지 않을까. 그 답은 오히려 제가 죽고 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정해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정말 끝도 없는 고민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저는 약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어쩔 때는 저라는 사람도 못 느끼고 그냥 저도 일만 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춤 뭔가 레슨하고 그냥 공연하고 이럴 때도 저도 좀 많아서 어느 순간 그래서 돌이켜보면 되게 내가 없어진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 고민점을 찾다 보면. 그래서 저의 방법은 여행을 가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혼자 여행 가는 걸 되게 좋아해서 혼자 여행을 가서 그냥 특히 약간 자연뷰를 많이 음악 들으면서 걸으면은 그냥 뭔가 좀 한숨 돌려지게 되면서 싹 정리가 되면서 갑자기 느껴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혼자 경험하다 보니까 약간 또 집에 있는 외로움이랑 혼자 여행하는 외로움은 조금 달라가지고 그 외로움에서 오는 것들이 약간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조금 좋게 만들어주는 에너지로 저는 좀 변화하게 되는 케이스여서 저는 여행을 가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 안에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동반자를 찾으시는 기준이나 생각하겠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너무 고마워요. 질문해주셔서. 일단은 동반자를 보는 기준은요, 저 역시나 저의 선배들이 다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외향적인 게 정말 많이 없어지고, 물론 외향적인 거는 봤을 때 처음에는 호감이 될 수 있지만 결국 말을 섞어봤을 때 아닐
때도 너무 많아서 결국에는 그 말을 섞는 과정에서 대화를 해봤을 때 좀 이런 가치가 맞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엄청 큰 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진짜 사람 바이 사람이라서 그냥 어떤 사람이든 만나보고 좋으면 저는 그만이거든요. 오히려 약간 제가 이런 외향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해해줄 수 있는 분이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쌓고 오니까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그래서 약간 전 좀 내성적인 사람한테 좀 끌리는 편인데 오히려 그런 분들하고 얘기가 더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랑 다르게 좀 박학다식한 분을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약간 정보가 많으신 분들. 약간 구글에 많을 것 같은. 여러분 얼마든지 잘 어울리실 것 같은 분이 있다면은 저희 DM을 보내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 차이 상관이 없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걸 업으로 삼으면 더 힘들다 이런 얘기 혹은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혹시 그런 적이 있었는지 그런 식의 슬럼프가 있었는지 혹시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걸 너무 좋아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업이 됐다 보니까 뭔가 제가 이렇게 완벽한 계획이나 설계를 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왔어가지고 제가 좀 몸이 아파요. 원래 좀 자주 아프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한 번은 진짜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하게서 못 걸어가지고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딱 작년 이맘때쯤 폭우가 많이 내릴 때였는데, 그래서 그때 진짜 딱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이걸 못하게 되면 나는 뭘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유독 아플 때 더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 이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만둘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너무 공감하는 게, 제가 이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못난 모습이나 망가진 모습을 더 제가 제 자신 스스로 보고 싶지 않은 거죠. 제가 일하는 모습을. 그래서 항상 그 각오를 저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딱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너무 좋아서 하고 있지만 이거를 못하게 됐을 때 난 뭘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왜냐면 저는 춤을 추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저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거든요. 저라는 사람을 인식시킬 수 있었는데, 이걸 뺀 나머지 내 인생에서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저한테 지금도 고민거리예요, 항상. 스스로를 이제 예술적인 방법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그걸 조금 더 극대화하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춤을 출 때가 아니라 뭔가 연기를 할 때도 이런 감정적인 게 더 많이 와야 될 때, 사실 음악의 힘이 저는 강하거든요. 음악을 들었을 때 저는 이 느끼는 것들이 되게 크게 오는 편이라서, 그래서 저는 춤도 약간 결국 나의 모든 답은, 특히나 이런 배틀 대회를 나갔을 때는 음악만이 답이다. 음악이 내가 나를 잘하게 만들 때도 있고 못하게 만들 때도 많아서, 전 사실 음악에서 정말 일상에서도 많은 좀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샤워하다가도 음악 듣다가 이 음악 되게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 그래서 이 감정을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표현해야 될 때 이걸 최대한 많이 표현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리고 자기 암시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극적인 순간일 때, 배틀할 때는 그냥 나를 믿자 이런 걸. 그래서 더 나를 믿어서 더 그냥 뭔가 더 미쳐서 표현해보자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가면증후군이란 개념, 뭐 영어로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하는 걸 구글에서 와서 좀 개념을 배우고 저도 많이 익힌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혜주님께서도 많은 대회에서나 아니면 이런 영화에서의 좋은 성과로 인해서 혹시 또 이제 약간 이제 공인처럼 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가면증후군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 내가 뭐 이렇게 돼도 될까? 뭐 또 1등 하시고 뭐 2등 하시고 하실 때 또 그런 감정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의 여부와 혹시 그런 또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또 극복을 하시는지. 여기 딱 찌른 질문이었어요. 정말 딱 맞는 질문 해주신 게, 제가 거의 늘 일상의 80%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약간, 특히나 저는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 하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이런 거를 저는 엄청 좀 신경 쓰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의 영향력을 저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래서 말을 더 잘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저도 예전에 있었는데,
그냥 그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그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 모습 중 하나일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약간 가식적이고 거짓된 나 같아서 되게 불편했었는데 고민을 더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결국 나이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나오는 리액션마저도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모습마저도 나라고 인정을 하자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게 상황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이게 사람이 나온 리액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나갔고 이거는 나이가 아닌 것 같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전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이 상황에선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나.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맞는 나. 그리고 진짜 솔직한 나는 사실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오로지 그 방에 있을 때. 내 침대에 내가 누워있을 때만 오로지 솔직한 나인 것 같아서 이거는 평생 아무도 모르겠다. 아쉽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결혼? 뭔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결혼하면서도 이 모습 과연 나올까 저는 진짜 걱정을 많이 해요. 이 혼자 있는 나 진짜 재밌는데 아무도 몰라서 너무 아쉽네 이러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혜진님께서는 뭐 직업적으로시나 아니 일상에서 감정을 약간 되게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으로 혹은 되게 직업적으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직장인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뭐 감정을 뭔가 되게 일상적으로 표출하거나 약간 그러는 게 오히려 조금 약간 절제해야 되거나 억제해야 되는 사실 조금 그런 입장이다 보니 살짝은 다른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감정에 있어서 물론 이제 아까 그 아마 답변 주셨던 내용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아예 그냥 다 표출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스스로가 뭔가 되게 막 벅찼던 뭔가 그런 적은 없으신지 아니면은 뭔가 감정에 있어서 조금 더 감수성이 이제 풍부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뭐 힘드시거나 그런 게 없으셨는지 있다면은 약간 스스로 좀 그런 거를 뭔가 컨트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뭔가 돌파하거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 감정 중요하죠. 저 진짜 어릴 때부터 엄청 울보였거든요. 진짜 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누가 이렇게 야 하고 막 건드려도 되게 우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 인생이 사회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버렸는데 강인하게 만들어졌는데 감정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 동요나 이모션을 느껴지는 건 사실 이제 어릴 때 많이 그랬었고 이제 조금 20대가 되면서부터는 많이 점차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약간 그냥 무뎌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걸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이게 좀 무뎌지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요 근래에서의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모션을 느끼는 거는 오히려 저의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누군가의 감정에서 공감을 할 때 저는 많이 이걸 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성장했을 때 저는 좀 감동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가 성장했을 때 좀 진짜 저는 울거든요. 진짜 너무 감동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약간 그래서 왜 울어 그분은 T인데 왜 울어 아니 근데 본인 때문에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르니까 왜 우는데 아니 나는 원래 그냥 눈물이 날 거 신경 쓰지 말아줘 그러는데 그냥 왜냐면 진짜로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발전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해냈을 때 저는 진짜 너무 기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 스스로도 뭔가 발전하고 성장한 느낌이 들었을 때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좀 많은 감정의 도움을 느끼고 평상시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렇게 잔잔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엔 안 그랬지만 그리고 그게 약간 저는 이제 감정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저를 지키는 방법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춤을 출 때는 내가 너무 이 음악과 하나가 됐을 때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이 춤의 표현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좀 느낀 것 같았을 때 이 에너지가 오거든요. 이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은 에너지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많이 느껴서 그런데 저는 스스로 약간 벅차서 눈물 나는 것 같아요. 막 그 사람 춤을 보고 울 때도 많아요. 그냥 뭔가 와 진짜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이 느껴지고 이 공감이 되니까 고민하는 게 왜냐면 나도 같은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저는 조금 많이 눈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연기 같은 거 했을 때는 그냥 되게 짜여진 일이고 짜여진 이 틀 안에서도 그냥 내가 해소가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뭔가 막 악지른 장면. 제가 사실 소리 지르는 걸 잘 못하는데 막 진짜 막 크게 이렇게 하는 걸 잘 못해요. 부끄러워하는데 그런 걸 했을 때 되게 대리로 좀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면서
그런 데서 오히려 좀 감정이 많이 올라올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런 게 약간 좀 나중에 봤을 때도 만족스러웠어요. 괜찮아. 역시 사람은 있는 그대로 그래. 눈이 나왔을 맞아요, 때. 맞아요. 그래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건 너무 연기할 때가 너무 싫어요. 내가 스스로 연기하는 게 보일 때. 사실 저도 이제 곧 있으면 혼자 좀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사실 해외로 조금 혼자 가는 게 처음이라서 어디 가세요? 저 뭐 영국이랑 스위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약간 대자연도 보고 하면서 좀 힐링을 해보려고 이제 가는 건데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뭔가 감정을 뭔가 쉐어링하고 약간 이런 공감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혼자 가면 약간 아무래도 뭐 동행을 구하지 않는 이상 조금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뭐 뭔가 경험에서 그래 어떤 부분에서 좀 좋았는지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혼자 하는 여행에서는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와서 일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평상시 일기 쓰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평상시 이제 메모로 그날 느꼈던 것들을 쫙 쓰다 보면은 나중에 봤을 때 되게 새로울 때도 많고 그냥 이 감정이 소중해서 남겨놓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면 쉐어링을 할 수 없을 때는 어쨌든 이 감정을 누군가 또 알아주길 바라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일기로도 많이 남겨놓고 혼자 갔을 때 그 민박집에서 지냈었거든요, 제주도에서. 그래서 민박집 사장님이랑 이제 저녁에 술 먹으면서 한잔 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그런 데서 오히려 좀 얘기를 편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가끔씩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 남한테 내 얘기를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오는 경험들이 저한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는 여행이나 이런 데서도 저는 사실 완전 늘 같이 다니지 않아요. 그냥 뭐 낮에 이제 각자 서로 할 거 하고 마음이 맞으면은 그럼 이제 저녁에 만나서 밥 먹으면서 넌 뭐 했어? 난 이거 했는데 이런 식의 공유를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날은 다 같이 놀고 저녁에 혼자 있는 시간을 또 만들어서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결국 나만의 시간을 만드는 거는 저는 일부러라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이러면서 보장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래한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특히나 시간 예술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제 표현에 대한 기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 있어도 그런 자기 표현에 대한 것들을 직업적인 영역에서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라던가 아니면 뭐 기회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족할 만큼 주어지지 않았던 경험이 또 있으신지 혹시 그럴 때 그런 거를 어떻게 따로 해소를 하는 개인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만족이 되는 결과물은 늘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해요. 항상 늘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해냈을 때 뭔가 막 100% 만족이 되는 경험들은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늘 아쉬운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일을 하든. 저는 그 팬데믹 상황 때도 그렇고 뭔가 저도 계속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더 저만의 이런 개인 작업을 좀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주변에 찾아보고 해서 영상 작업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내 춤을 좀 남겨놓는 작업을 많이 했었고 대신 이게 팬데믹 상황이 신기한 게 사람들을 못 만나게 되는 만큼 이 사이버는 더 발전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더 그 사이버 세상으로 인터넷 세상으로 저를 만나지 너무 옛날 그게 나왔죠. 좋아요. 네. 인터넷 세상에서를 만날 수 있게 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평상시에 뭔가 하고 싶었던 감정 아니면 메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정말 아트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런 건 되게 좋았었고 그런 걸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게 약간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늘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의도해서 표현을 해도 표현이 결국 안 됐을 때가 늘 있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편이고 뭔가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기회를 저는 좀 만들려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냥 이게 나의 역량의 끝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포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 아쉬우면은 워크숍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한테 대신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거나 그러니까 내 감정하고 싶은 걸 이 사람이 표현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되게 이게 웃기긴 하지만 근데 거기서 제가 해소가 되는 게 있어요. 대신 그 사람이 해줘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표현이 될 때도 있어서 가끔씩은 나보다는 남이 해줄 때 더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낀 것 같아요.
이제 외부로도 혜준님의 그런 표현하고 싶으신 메시지를 잘 전달하시고 내적으로 많이 탐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늘 도전했던 사람으로 기억이 남고 싶어요. 늘 뭔가 시도했고, 도전했고,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 도전했던 사람으로 기억 남고 싶고,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기억을 좀 남기고 싶어요. 뭔가 제가 대외적으로 항상 강력한 이미지가 나오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 되게 밥 잘해줬어. 이런 것처럼 인정 많은 사람으로도 남겨주고 싶은 것 같네요. 가장 좋아하시는 여행지가 어디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더 많이 다녀보고 싶은데 제가 아직 그런 경험은 적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적어서 너무 속상하고 지금까지 다녀본 경험으로는 일단은 저는 뉴욕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가 시티이긴 하지만은 그 시티 속 안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여행지 일단 1위는 뉴욕이고 그래도 자주 찾는 힐링지 사실 제주도이긴 합니다. 공작새 영화를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등장하실 때마다 옷이 계속 바뀌시고 굉장히 옷을 너무 잘 입으셔서 그 되게 인상 깊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발표에서도 직접 옷을 갖고 있는 옷을 입고 오시기도 하시고 의상도 제안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패션에도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고 그런 어떻게 입어야겠다? 뭐 이런 영감은 어디서 얻으시는 편이신지도 궁금합니다. 패션은 너무 관심 있습니다. 패션 너무 관심 많고요. 이 옷도 영화에 나왔던 옷이에요. 이 치마도. 그래서 제 개인 소장품도 거기 나왔어가지고 영감은 보통 많이 패션쇼를 좀 찾아볼 때가 있고요. 제가 원하는 브랜드를 이렇게 조금 찾아볼 때도 많고, 저는 이제 워낙 이 SNS 세계가 너무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온갖 매거진들 다 팔로잉가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계속 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게 좋구나, 요즘에 이런 게 좋구나, 이런 걸 무의식적으로 습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꾸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열띤 질문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아쉽게도 클로징을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세상에 내보내고 싶으신 말이 있으신지? 일단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글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구글은 뭐 안 쓰다가 없는 이 전 세계 인구들이 저도 너무 페이버릿 구글인데 뭐 구글 아이디 없는 사람이 있나요? 너무너무 구글과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뭐 다들 이제 질문 주실 때도 뭐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뭐 이제 회사원입니다 하시지만 저는 절대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모두가 다. 특히나 워낙에 다들 열심히 일들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절대 평범하거나 뭔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각자의 삶이 다들 저는 다르고 스페셜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자의 모두가 다 이렇게 모여주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니 저는 되게 엄청 뜻깊었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잘 스페셜하게 대해주셔서 그런 것도 너무 감사드렸고 저는 또 질문이 되게 관심인 사람이거든요. 저도 관심 있으면 질문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데 질문 오늘 많이 해주셔서 관심 많이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이게 약간 제 입으로 말하면 웃긴데 제가 사실 오늘 생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날이 해피 버스데이! 음악 틀어줘!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혜준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래서 이 날도 사실 계속 미뤄진 거잖아요. 미뤄지다 오늘로 딱 제격으로 딱 맞게 돼서 너무 신기했고 뭔가 제 생일 잔치를 되게 성대하게 한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변화했어요. 저희와 생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일 잘 되시고 결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